김영삼 전 대통령 고향은 거제입니다. 앞서 리포트로 그 라이벌이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그런 영상도 나왔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좀 유복하게 자랐다고 하지요. 예, 그렇죠. 그 아버지 김홍종이 그 멸치 배를 한 10척 이상 갖고 있어서 그 멸치 쭉 아들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제 정치인 오시면서 그 유명한 이제 YS 멸치, 본인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메르치라고 했거든요. 네. 저도 네.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요만큼씩 주는데 그런 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들 정치 일생에서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죠. 네. 네. 자, 흔히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타고난 승부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는 싸움도 좀 잘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싸움 이야기는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유명하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고하면서 네. 정리했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사후에 조금 더 아름답게 좀 꾸민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승부사 기질 이야기는 이후에 정치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국면에서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취했다거나 네. 또 화법도 좀 직설적인 화법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네. 그게 겹쳐가지고 승부사 기질이 더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승부사 기질은 아마 어릴 때도 타고나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김요한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의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버지 김홍종께서 의장을 갖다 보면 이제 내륙에서는 주로 보면은 이제 그 방앗간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이 되게 옛날에는 부자였죠. 네.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는 의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일남 오녀에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근데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에피소드들이 뭐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네. 보면은 그 어릴 때 뭐 목이 말라서 논물을 마셨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뭐 그 어느 기사에도 나옵니다만은 네. 어머니한테 꾸중 들었다 하는데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수영을 워낙 잘해서 수영 대표선수도 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릴 적에도 모든 게 거침없이 뭐 하놨나 하지 않았나. 네.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 보면은 통영중학교 때 다니다가 경남중학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네. 네. 그 통영중학교에서 그 학교 그 당시에 그 일본 교장선생이 그 전학을 가는데 네. 정근을 가는 거죠, 그죠? 정근을 가는데 이삿짐을 나르는데 그 이삿짐에 그 요즘 말하는 그 설탕 포대가 1포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나르면서 김영삼 당시 그 학생 때 이빨로 다 물을 뜯던 아니에요. 구멍을 내서 그걸 옮겼는데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설탕이 그 당시는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네. 누가 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맞아갖고 네. 경남중학교로 편입을 하죠. 예. 이런 과정들이 보면은 그 당시도 상당히 나름대로 뭐 의협심도 좀 있고 예. 그 기질이 어릴 때부터 좀 타고났지 않았나 그런. 예,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대통령이 꿈이었다라는 건 네. 잘 알려졌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한때는 소설가가 꿈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 이제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면은 소설가를 꿈꿨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치를 하면서 이제 아마 그 좀 로맨틱한 면을 가미시키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YS가 이제 대통령 취임되고 직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은 그 네. 당시에 네. 소위 말하면 제왕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유행이 처음 됐습니다. 예. 그때 뭐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이 대통령 이제 측근들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유명한 책들이 있다. 이러면 책을 읽고 짧게 A4 용지로 2장 내외로 요약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그 혹시 언론에 이제 얘기할 때는 그 내용만 갖고 얘기를 쭉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으신 것 같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소설가 꿈을 좀 꾼 거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소설가 되기 위한 그런 많은 책을 읽은 흔적은 그렇게 이 격정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록을 보면 그러면서. 약간 좀 문학적인 그런 예, 예, 표현도 있죠. 있고 표현이 그렇죠. 있죠. 예, 예. 또 그게 직설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세상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적으로 반대로 느낄 수도 있죠. 네. 김영삼 대통령 아까 이제 아버님께서 멸치 어장했던 걸 얘기하지만은요. 더구나 당시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엄청난 부유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개의 정치인들이 상당 기간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원내에 등원하거나 그러는데 김영삼 대통령 그런 과정이 사실상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미 대학생 때 그 장택상 씨 선거 도우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바로 국회에 등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정치 이전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크게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아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승부욕을 계속 키워주는 쪽이 아니었는가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민주화 투쟁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좌절과 고생을 했지만은 정치적인 성장 속에서는 승승장구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부욕과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승부욕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셈법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항상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다녔는데 그 호주머니 안에 돈이 얼마인지를 본인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뭐 누가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그대로 빼서 주는 일화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셈법, 그런 기질이 어릴 때부터, 물론 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있지만은, 그렇게 막 이렇게 셈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명분을 쫓아가는 그런, 그 명분에 대해서는 승부를 아주 철저하게 보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